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유아나 소아에게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중이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 역시 어렸을 때 감기 증상에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렸을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좀 중이염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중이염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먼저 우리 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귀는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맨 바깥쪽에 귓바퀴에서부터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에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웨이라 하고 고막부터 고막 안쪽에 뇌를 받치는 측두골까지를 우리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 네. 측두골 안에는 달팽이관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 측두골을 저희가 뇌로 분류를 합니다. 중이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막부터 고막의 안쪽인 뇌에 이르는 공간, 즉 중이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네. 중이염은 소아에서는 주로 많이 생기는 급성 중이염이 있고요. 네. 급성 중이염 후에 통증이나 발열과 같은 특별한 증상 없이 염증에 의한 삼출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서 3개월 정도 이상 염증이 지속해서 고막이 천공, 구멍이 뚫리거나 네. 아니면은 고막이 함몰되어서 각질이 쌓이는 진주종성 중이염 같은 것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이를 만성 중이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이염도 뭐 급성, 삼출성, 만성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 각각 중이염이 가진 특징이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말 그대로 급성 중이염이라는 거는 급성 염증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면역 기능이 취약한 소아들한테서 흔히 발병을 하고요. 네. 예. 급성 염증이기 때문에 귀에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신에 열이 나타나는 등의 이러한 환웅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를 만지고 운다거나 아니면 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중이염에 의한 이통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이경을 통해서 고막을 관찰을 하면 고막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낫지만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네.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고막 안에 분비물이 고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는 급성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히 통증이나 열 같은 것이 없이 귀에 물만 차서 난청만 있게 돼서 보호자분들이 인지를 늦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치료가 만약에 늦어지면 주로 이것들은 소아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난청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안 되고 예. 그에 따른 학업 능력의 장애나 인지 발달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삼출성 중이염 말씀하신 대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질환인 걸 발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아이가 평소보다 좀 소리에 둔감하다면 귀 질환을 의심해보는 자세도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성 중이염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만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급성 중이염 후에 염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을 앓아서 이제 그 중이에 안에 구조물이 파괴되는 건데 먼저 고막이 천공이 되고 그 안쪽에 이소골이 이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고 따라서 악취가 날 수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예.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중이염은 이외에도 청력 저하고 귀가 멍멍하다고 하는 귀울림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청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얼마나 많이 그 안쪽이 고막에 구멍이 크게 뚫렸나 아니면은 이소골이 파괴되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이각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어서 또 난청은 천천히 진행하니까 익숙해져서 네. 치료를 뒤로 미루거나 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따라서 그 네. 반복적인 이루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하고 귀의 어떤 발달이 미숙한 소아에게서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아에게 그 중이염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소아는 다 아시다시피 면역 기능이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임파 조직 같은 것들의 성숙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코 뒤에 비인강이라는 곳이 있고 그 이관을 네. 통해서 세균이 역류해서 중이염을 발생시키는데 예. 소아의 이관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성인보다 균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짧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근육의 힘도 약하기 때문에 세균의 역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중이염의 발생이 어른에 비해서 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물놀이 참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휴가철이라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중이염 걱정 때문에 수영을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일반적인 물놀이는 중이염의 발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막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중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하고 중이염에 발생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는데 예. 그거는 귀에 물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자꾸 삼키게 되고 이 삼킨 물이 아까 말씀드린 이관을 통해서 역류해서 중이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아에서는 중이염의 발생 확률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스킨스쿠버나 다이빙 같은 그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잠수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압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압성 중이염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올라오시는 그런 그 주의가 좀 필요하실 수 네, 있겠습니다. 성인들도 주의를 예. 해야겠네요. 요즘 스킨스쿠버 많이 하시니까 좀 조심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중이염에 한번 걸리면 뭐 난청이나 청력 저하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청력이 떨어지면 다시 치료되거나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서 그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노화성 난청, 예전엔 노인성 난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 소음성 난청 같은 그 신경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고 소리가 전달돼서 들어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길을 다시 복구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준다면 우리가 청력의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달팽이관 안쪽으로 염증 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중이염을 방치해서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그 우리 귀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대표적 아까 말씀드린 청신경이나 이런 균형 잡는 신경 외에도 안면신경 같은 것들이 우리 귀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귀의 위치는 바로 뇌에 있기 때문에 염증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만약에 염증이 범위가 확장이 된다면 안면신경 마비나 아니면 뇌막염 또는 뇌농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중이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데 그 중이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귀 속에 그 번식한 세균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열이 나거나 이제 나이가 어리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투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삼칠성 중이염은 귀와 코 사이의 환기를 도와주는 이관 기능의 장애에 의한 것으로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만 이제 치료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중단한 후에 호전 여부를 그냥 관찰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소아에서 삼칠성 중이염이 생겼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항생제를 갖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과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권고되었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치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칠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초기에만 항생제 투여 후 저희가 경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삼칠성 중이염이 기다린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니고 네. 일부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하게 되면 심한 청력 저하나 고막이 함몰된다든지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튜브 같은 환기관을 삽입해서 그 환기를 도와주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네. 마지막으로 그 중이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 등의 집단 시설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감기 같은 감염병을 옮겨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갈적곡제를 사용한다거나 간접 예. 흡연에 노출된다거나 하면 그 급성 중이염의 발병이 높아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예방법이 없지만 네. 급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성 중이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참 어린 아이들은 또 올바른 위생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고 그 이외 중요함은 좀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